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시면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올연 인재를 향하여를 통해서 올연 인재의 특성, 그리고 특성은 그거였죠? 알아내는 능력. 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의 달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올연이 되는 절차가 몇 가지였죠? 7가지. 하나는 학자 영역, 하나는 경영 영역. 현재는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올연 시대에는 둘이 통합되어야만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의 영역들을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현재까지 서양의 영재교육보다 훨씬 뛰어난 유대인의 영재교육을 살펴봤고, 유대인과 서양 교육을 능가하는 어떤 전략이 바로 정보 설계다. 네, 그래서 정보 습득과 정보 설계가 바로 그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보 설계를 다른 말로는 인지기술이라고 하는데, 개념으로 본다면 인지기술 하위에 설계가 들어있겠죠. 자, 그럼 인지기술 훈련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기술을 담고 있는 게 트리키 교육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OECD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 올연 교육, 즉 트리키 올연 교육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잠깐 보겠습니다. 트리키라는 말은 이겁니다. 올연 인재의 3가지 요소. 자, 여러분 지금 기록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기록이 어렵죠. 그래서 핵심만 기록하세요. 어차피 이 파일은 여러분이 전달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알마인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핵심만 탁탁 갖다가 여러분이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세요. 구조 같은 건 좀 우선 놔두고요. 그래서 트리키의 3가지는 올연 인재의 3가지 요소다. 이 말이 요거죠.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이 지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부에서도 2014년판 교육부 지표로 내려오는 사업계획서에 이 3가지를 기반으로 깔고 교육계획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다뤄야 되고요. 저희 올연 교육, 그러니까 트리키 교육에서도 이 3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인지력에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즘 이거는 아주 인성개발 아주 그냥 온 국민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현재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진로교육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3가지를 묶으면 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잘 되면 진로가 안정적이 되겠죠. 물론 진로에 대한 이제 지식은 따로 다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는 인지력 개발에 3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것도 트리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입니다. 요 3가지를 갖다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과정은 여기 주도력이나 관계력 이 3가지 다 연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장 선생님이 강화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인성교육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합작으로. 현재 강화교육청에 현재 인성교육 교재를 사용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주도력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하게 전국적으로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인지력 개발 기술입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 그런 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연 교육이란 뭐냐? 요겁니다. 차별적 사고로 문제 해결력 개발. 어제 나눴죠. 어느 나라죠? 유대인이죠. 논리적 사고로 합리적 사고 개발. 어디죠? 서양. 통합적 사고로 패턴화 사고 개발.
이건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건 대충 맞춰보세요. 통찰적 사고. 통찰 누가 잘해요? 동양서, 서양에서. 동양이죠. 동양은 통찰이에요, 통찰.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몰라? 개콘에 나오는 그게 우리나라에 원래 있는 문화예요, 문화. 딱 보면 몰라? 여러분, 우리 동양은요, 굉장합니다. 딱 보면 몰라. 이게 통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밀물썰물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근대에 와서입니다, 서양에서. 동양은 언제부터 안 좋아하세요? 음력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요. 우리 아주 고대부터 나왔어요. 아니, 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통찰을 해가지고 음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통찰력이. 우리 동양의 과학을 보면 동양의 과학은 전부 통찰 과학이에요. 뭐 자석, 나침판 발견해서 화약 발견해서 다 통찰입니다. 예. 그래서 동양적 관점. 그러면 이 세 개를 통합했습니다. 이 세 개를 통해서 융합적 사고로 설계적 사고를 개발한 게 바로 세 가지 통합한 트리키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리온 교육 이제 좀 감이 잡히죠? 네. 자, 인지시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지시대라는 말은 뭐냐? 생산 시스템으로서 다가올 시대를 말합니다. 원래 농업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그리고 인지시대로 지금 규명이 됩니다. 다음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 넘어오면서 농업시대 사람들 다 잘렸잖아요. 산업시대 넘어에서 정보화시대로 오니까 산업시대는 자동화로 돌아가면서 노동인구가 다 잘렸잖아요. 이제 정보화시대에서 인지시대로 넘어오면 또 여기서 한 차례 실업 격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1차 실업, 농민들이 실업당하는 거, 2차 시대, 자동화로 인한 실업, 3차 실업, 인지시대로 가는 실업입니다. 제2의 기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실업 현상의 규모가 초거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실업이 지금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실업은요, 해결 방법이 있었던 실업입니다. 여러분, 농민들의 실업은 산업으로 올라왔고, 산업은 정보로 올라왔고, 서비스죠. 정보에서 인지로 넘어가는데, 이건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인지시대라는 말은 인지과학적 입장의 융합시대. 세 번째, 교육적 입장의 인지력 개발시대. 예, 생산적 입장, 인지과학적 입장, 학문적 입장, 이건 교육적 입장에서 인지시대의 의미입니다. 전인교육이란 말은 그러면 트리키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합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명칭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올리온에 대한 이해는 너무 자세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올리온을 좀 알기 위해서는 더 자세하게 좀 다루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올연의 대중화. 올연의 대중화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문맹이 99%였는데 지금은 비문맹이 99%잖아요. 올연이 과거에는 0.01%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올연이 되어야 되는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 얘기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리키 교육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이제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게 이제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 15시간만으로 끝날 수 있는 시간은 아닌데, 아무튼 핵심만 제가 지금 잡아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트리키의 교육 원리로 본다면 10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이건데, 트리키 교육의 10가지 원리는 목표, 교수, 동기, 교재, 과정, 수행, 독서, 표현, 실행, 리더십, 총 10가지 원리로
과거에 이랬지만 과거에 보통 사람의 교육에서 5년 인재로 교사의 배움에서 학생의 배움으로 방향 전환의 원리를 좀 담아놨습니다. 사실 이거 설명하면 정말 여러분들 도움 참 많이 돼요.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잡고 가야 되겠죠. 목표 원리는 원래 이 대중교육이 보통 사람 즉 시민 양성입니다. 시민 양성에서 이제 올리원 양성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현상이 보통 사람 의식의 해체,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의 장애물 제거, 올리원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 교수 원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걸 가르치고 나면 선생님이 더 많이 할까요? 학생이 더 많이 할까요? 선생님이 더 많이 알죠. 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죠. 이 문제가 교육학계의 21세기 화두였어요. 20세기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은 하나. 학생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르쳤는데 왜 선생님이 더 많이 알죠? 이유는? 선생님은 준비를 했잖아요. 물론 미리 배우기도 했지만 사실 선생님 배운 거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사실 다 기억 안 나요. 근데 선생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날 수업을 학생이 준비하게 하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자, 이게 과제입니다. 네? 그게 코치. 네, 뭘 코치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집에 학생들한테 가서요. 이것만 바꿔도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만 딱 바꾸면 여러분 학생들의 수준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높아집니다. 지금보다 10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학생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얘들아, 내일 수업은 너희들이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다. 그럼 학생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물을까요? 그렇게 할게요. 이럴까요? 그럼요. 어떻게 준비해? 당장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자, 어떻게 준비하니? 자, 이제 이 교재를 보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지?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짜보세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보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정보의 속에 있는 구조와 이런 것들 다 꿰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표현을 하는 표현 포맷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해야 돼. 글로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쉬운가요? 선생님은 그냥 하니까 하죠. 학생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면 이건 아주 거대한 노동입니다. 근데 한 번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 봤죠? 학생들이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기가 과제한 걸 막 발표하는 거. 바로 이 형식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생이 준비해서 발표합니다. 한 명 발표만 1시간이잖아요. 끝.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지? 봐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못하죠, 수업을. 그러면 얘들이 불균형이 생기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은 모든 학생이 다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정말 인터넷이나 이런 이 컴퓨터 시스템이 없었다면 정말 어쩔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이 다행인지요. 자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거든요. 자기가 한 과제를 무조건 다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네. 파일은 여기 첨부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원 스쿨의 최유미입니다. 네. 자기가 한 지문을 가지고
일단 먼저 구성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죠. 얘는 한 1년 반 정도 했던, 1년 정도 했던 때인데요, 이때가. 아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유창하게 지금 말을 막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를 막, 정보 설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가족의 건강.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바뀌면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다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주제가 찾아지고 하면서 내용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주제 파악, 구성 파악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이거를 본인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면서 구조를 짜면서 말로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들도 헤맵니다, 이거는. 이렇게 훈련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얼마나 탁월해지겠어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할 일을 학생한테 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도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진도 방식으로는 절대 달성이 안 돼요. 네. 진도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고 학예하고 평가하고 학예하고 평가하고 선생님은 미리 영상이 올라오니까 집에서 다 보고 체크업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수업날 가서 화상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잡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 이렇게 고쳐 이렇게 고쳐 한 번 고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그 부분을 실수하면 바로 페널티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성장 없는 교정 없다. 교정 없는 성장 없다. 이렇게 상황을 아이들에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교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배움에서 학생에서 학생의 배움으로 격려형 동기에서 변화형 동기로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의 동기를 부여할 때 격려합니다. 너 잘할 수 있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두세 번 반복하면 동기의 효과가 나타나죠.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로 동기하는 겁니다. 교재 원리는 교양은 교과서로 전문성은 독서로 네, 이렇게 잡아줍니다. 교과서는 요약형이잖아요. 지진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 다루면 얼마나 다뤄요. 그렇지만 서점에 가서 지진에 관한 책 한 권 사면요. 양이 교과서 양의 그죠? 10배는 됩니다. 지진에 관한 책 한 10권만 읽으면 진짜 전문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교양은 교과서로 전문성은 독서로 과정원리는 정보형 학습에서 사고형 학습으로 이거는 진도의 문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방과 후 학습을 이용해서 정보를 배우는 학습에서 사고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아내는 걸로 바꾼다는 거죠. 수행 원리에서는 의지 수행에서 시스템 수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의지 수행이란 말은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도록. 여기에 이제 뭐 규정도 있고 계약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서 안 하면 안 되게 바꾸는 거. 독서 원리는 교양형 독서에서 생산형 독서. 이거 중요합니다. 생산형 독서가 정보 설계입니다. 책을 5권 읽으면 네 책을 써라. 설계도를 책 5권 읽고 설계도 만들면 그냥 책 쓰면 되죠. 설계도가 안 만들어지니까 책이 안 쓰여집니다. 5권의 책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로 하게 되면 정리가 되죠. 표현을 해서 완성 후 표현에서 학습중 표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 잠깐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머릿속에 정리 좀 하고요. 이게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아니요. 정리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와서 즉 내가 생각한 거를 그냥 얘기로 풀어나가는 포맷과 패턴화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제든지 서양 애들처럼 표현이 돼요. 우리처럼 꼭 정리하고 나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로는 자기 표현 형태를 발달시키기 어렵습니다. 실행 원리는 습관 실행에서 예측 실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습관 실행이거든요. 반복 몇 번 하면 습관이 됐죠. 그렇지만 어떤 것도 예측 실행이라는 패턴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지막 인성개발형 리더십에서 인성개발형에서 리더십 개발로 통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안에는 인성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들어있죠. 리더십은 세 가지 요소죠. 포용력, 통솔력, 결단력. 이 세 가지 고전 리더십의 3요소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포용력이 인성이고, 통솔력이 실력이고, 결단력이 비전입니다. 리더십형으로 바꾸면 인성개발은 사실 그 안에 포함돼서 종합적인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게 트리키 교육의 10가지 원리입니다.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트리키 교육의 요소는요, 올리온 교육입니다. 예, 데세코 프로젝트입니다. 뭐든 잘할 수 있는 역량. 요거죠. 이게 유엔에서 1997년부터 추진해서 완성한 프로젝트인데, 핵심 역량. 이 핵심 역량은 지적 도구 활용, 이게 인지력입니다. 사회적 작용, 관계력, 자율적 행동, 이게 주도력입니다. 이 세 개를 우리는 합쳐서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고 생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해서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쉽게 부르면 이걸 다른 말로 자기 경영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경영해 나가는 능력. 한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듯이, 한 사람이 학교를 운영하듯이 그걸 경영해서 목표를 달성시켜가는 능력. 요게 데세코 프로젝트의 뭐든 잘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래서 각 역량에는 다시 하위 요소가 나옵니다. 이 하위 요소가 구성 요소에 속하는데, 이 구성 요소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연구해 내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풀어나가면 계속해서 이 집중력은 그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형식으로 해서 트리키 교육의 하위 요소들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부분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도 어디선가 들을 수 있지만 이거는 아마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리키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트리키 교육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첫째, 주도력. 둘째, 인지력. 셋째, 관계력. 요 세 가지가 OECD의 핵심 역량이고, 교육부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그 중에 인지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 한 번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도력,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거. 둘째, 인지력, 어떤 걸 알고 알아내는 힘. 관계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힘. 자,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될 게 뭘까요? 시작. 셋 중에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될 거. 어렵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되는 것은 주도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주도력을 개발해 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인지력도 안 되고 관계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계속 호기심을 연장시켜 줘야 되죠. 인간에겐 두 가지 호기심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호기심, 하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호기심이 있어요. 위험 회피 호기심. 여러분, 위험한 게 다가오면 호기심 안 가요? 당연히 극도의 호기심이 가죠. 이 두 가지 호기심이 있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두 가지 호기심이 언제 가장 잘 작동할까요? 이거는 위험할 때. 이건 위험할 때 가장 잘 작동하죠. 그래서 이 세기의 천재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항상 초기 발달해, 이거는.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옆에서 제어를 많이 안 할 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위험해. 이렇게 안 하는 부모 밑에 자랄 때. 이러면 호기심이 계속 확장이 돼요. 근데 이건 위험성이 많죠. 막 뭐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가 같이 해줘야죠. 야,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만져?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져 하면서 손을 잡고 살짝 가주면 되잖아요. 그럼 지가 피할 때까지. 그냥 하지 마! 요런 방식은 인간의 호기심을 가장 말살시키는 행동이죠. 그래서 트리키 영역, 세 가지 영역에서 주도력을 가장 먼저 개발시켜주면 주도력이 있는 만큼 인지력이 확장됩니다. 왜요? 호기심을 가지고 막 나갈 때 그 호기심 자체가 궁금함이잖아요. 궁금함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이 답을 찾게 만들거든요. 결국 호기심이 답을 찾게 하는 인지력을 개발하게 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기술이 개발이 되면 인성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인성은 하나 묻겠습니다. 중요한 구분점인데요. 인성과 인지 중에 이거 이게 토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성과 인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작! 인성인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것은 인지입니다. 인지가 있어야 인성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요. 인지가 없는 인성 개발은 안 됩니다. 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무슨 인성이 있겠어요? 인지가 없는 인성은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인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인성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기 귀를 땡기면서 아파하는 그 아이가 이게 내 귀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 그래서 남을 안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게 내가 괴로운 거야. 이래야 남을 안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지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막 괴롭혀 놓고는 막 그 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몰랐죠. 인지가 안 됐죠. 지구를 이 정도 괴롭히면 괜찮을 거야. 이걸 처음에 인지했더라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인지는 곧 인성을 개발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 이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인지는 인지과학에서 시작합니다.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요. 인지과학은 1930년대에 출발해서 현재 그 컴퓨터와 인간의 마음, 즉 정보 처리 관계가 유사하다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의 의미라는 게 인식, 저장, 인출하는 정신작동 과정, 이게 좀 다들 의미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규정한 내용을 따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 사고, 표현, 간단하죠? 이해, 사고, 표현, 요걸로 정리하면 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내용을 보면 인지에 대한 연구 내용은 결국 그렇습니다. 뇌부에서는 정보 처리 과정, 정보 처리 결과라는 표현 양식, 그 다음에 그 표현의 응용, 이게 뭘까요? 이게 인간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이거를 기계에 적용하는 거. 여기가 인공지능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그래요. 여기 재능이 어제 봤죠? 어제 언어형, 두 번째 예술형, 세 번째 실용형, 넷째 실행형. 네 가지였죠. 이 네 가지가 표현 양식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재능이 나와요. 아이들이 재능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재능이 없으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1년만 연습시키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자신감 없고 열등의식에 쌓여 있죠. 저한테 1년만 맡겨주세요. 자신감 빵빵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1년만 연습시키세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애들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공부는 못해도. 공부는 못해도 노래 잘하면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서서 얘기하거든요. 즉, 모든 것에서 하나만 잘해서 누구 앞에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신감의 원리는 사람들 앞에 잘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잘하는 게 뭐여야 돼요? 표현형입니다, 다. 이게 재능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 길러주는 게 쉽지가 않죠. 왜요? 이거 하나 기르려면 부모님이 딱 붙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못 보내고 해서 뭐 피아노 하나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까?
표현 하나 잘 배우기 위해서 16년을 배우잖아요. 이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인공지능의 방향입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 분야를 보면 이런 여러 학문이 합쳐져서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이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몽땅 해서 공부하는 거를 요즘에 대세, 융합, 네, 스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때문에 융합이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인지학을 융합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융합기술의 4대 과학 아세요? 융합기술 4대 과학. NT, 나노과학, IT, 정보과학, BT, 생물과학, CT, 인지과학. 인지과학이 나머지 자연과학 3개를 움직입니다. 인지력이 발달될수록 자연과학 3가지는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인지과학이 이 융합과학의 핵심 중앙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지개발의 요소는, 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학자요소, 그죠? 경영요소, 예, 7가지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인지개발의 핵심은, 자, 이제 인지개발의 핵심을 봅시다. 분석종합 추론, 사고 영역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 인지력 안에 뭐가 있었죠?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사고력 안에 뭐가 있을까요? 분석력, 종합력, 추론력. 지금 이 얘기예요. 요 3가지가 사고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3가지 막 요소들 있죠? 저 이거 찾아내는데, 물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종합해서 완벽하게 다 정리해내는데 20년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를 다시 기술화시킨 거죠. 지금 누구나 분석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제가 해왔던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인지의 의미란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개발 방법을 보면, 자, 정보를 취득해서 사고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인지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듣기, 읽기, 체험, 이 3가지가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후각이라든지 뭐 체각, 후각, 그 다음 미각, 이런 건 정보량에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 3가지를 기본 요소로 봅니다. 이 3가지로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정보를 제일 먼저 분석을 하죠.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이해, 그러니까 속성. 두 번째, 비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 뭐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저한테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게 사고고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제일 먼저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제가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이 살아있는 능력이죠. 자, 정보가 들어옵니다. 저게 뭐지? 어떤 애는 알아듣고 어떤 애는 못 알아들어요. 영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문장이 왔을 때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 사고 난 현장을 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떤 애는 이 상황을 바로 주변 상황들을 딱 봐서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애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세월호 넘어갔을 때도 그 학생들이 뭐 다양한 상황들을 봤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재빨리 상황 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상황 파악이 된 사람은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고, 대처에 의해서 생존과 비생존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상황 파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뭐지?
예전에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지? 비교대조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비교를 딱 하는 순간 아, 이건 같은 종류구나. 이렇게 비교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고 소리지. 예. 이게 뭐지? 이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두 가지 같이 묶임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교대조하고 관계 파악해요. 관계를 파악했으면 이거를 설계로 만드는 게 이건 종합입니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 구조 마지막은 설계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설계를 가지고 추론이 되죠. 뭐죠? 문제가 뭐지? 원인이 뭐지? 대안이 뭐지? 이렇게 추론이 이루어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사고예요. 이걸 기술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가르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역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뭐를 하게 되냐? 정보를 가르쳐요. 뭐? 이게 뭐지? 이건 어떤 건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영역까지 잘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결국 진도율 때문에 지금 결정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정보는 언제 습득할까요? 자, 정보 취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용을 별로 안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럼 이쪽만 사용하게 되면 정보는 취득이 돼요. 근데 인간의 역량 개발이 안 됩니다. 인지력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둘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보를 다루면서 사고를 활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사고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온 정보 양을 조그맣게 다루고 사고를 많이 가르쳐요. 1년 정도, 2년 정도. 그런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방법이에요. 설계 정보인데요. 설계 정보란 뭐냐면 먼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설계합니다. 설계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 인식을 하고 이하 같습니다. 대안점.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정보 선택 전에 뭐가 있다고요? 목표 설정이 있겠죠? 어떤 목표 때문에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로 바꿉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다룹니다. 왜요? 벌써 여기서 도서 100권, 논문 50권,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그 다음에 현장 설문조사.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설계로 바꿉니다. 그러면 한 개의 설계로 나오죠. 이걸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정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국영수사가 펼쳐놓고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계에 만들어 놓은 패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교육의 교과 시간은 줄수록 좋아요. 줄수록 좋고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지금 이렇게 오전은 교양이라고 생각해서 전체가 알아야 될 걸 배우고 오후에는 자기가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설계를 형태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신입사원 뽑는 입사 기준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니까 아무리 급하지 않죠. 그런 부분은. 기준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 스펙이 많아. 거의 뭐 스펙 천지입니다. 스펙이 기준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기준이 없어요. 그 스펙을 많이 딸수록 입사 전문가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스펙 하나 따려면 최소 몇 개월, 몇 년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친구는? 전문성이 없어져요. 회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했고 이 회사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 분야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2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와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안 뽑아요? 생산을 해주는데.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스펙 많을수록 전부 지금 기피합니다. 왜? 스펙 많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결과가 안 나온답니다. 결과가. 이것저것만 잘할 줄 알지 정말 중요한 걸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동향입니다. 세바시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입사 전문가들이 지금 연구한 결과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나왔다면 이미 그 정도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설계 정보가 바로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설계화 시켜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힘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기억나죠? 독서, 토론, 공부, 활동. 이거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공부의 전부 아닙니까? 이거를 설계로 바꾸는 훈련. 그러면 정말 생산적인 역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계 가치로 본다면, 자,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봐보세요. 예제 1번. 지난번에 이거 했나요? 우리 강연에서? 안 했죠? 네. 자,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이걸 설계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냥 설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읽으면서 사는 인간. 뭐가 궁금하죠? 뭐를 읽었어요? 마음 읽기. 그 다음에요? 형편 읽기. 그 다음에 기상 읽기. 그 다음에 신호 읽기. 그 다음에 글 읽기.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나요? 무슨 문제가 있죠? 네, 여기 이제 설명은 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니까 사람들의 심리. 형편은 세상, 세상 돌아가는 상황, 세상의 상황. 기상은 날씨의 변화. 신호는 교통 신호. 문장 읽기, 다양한 글. 자, 이렇게 이제 했다 칩시다.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되나요? 어떠세요? 네? 비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빠졌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얼른 봐도 위하고 아래하고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죠. 그럼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요 말을요, 이 설계도를 그냥 제가 여기 없다 치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은 마음과 형편과 기상과 신호와 문장을 읽으면서 산다. 이렇게 돼버려요. 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읽는데 문장 읽기가 그 중에 하나다. 뭔가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강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설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얼른 지금 저자가 이거 말하려고 하구나 라고 알아듣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럼 저자는 5가지 얘기하고 있구나. 와, 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설계도는 잘못 짜면
예. 쓸모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쓸모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볼까요? 앞에 거를 지금 저자가 전제로 제시하고 그 중에 이 글읽는 일도 있는데 이 글읽는 일은 좀 특별한 읽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장이 단락이 나온다면 틀림없이 글읽기에 왜 글읽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 나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먼저 요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바꿉시다. 예. 무슨 읽기? 보편적 읽기. 그러면 요 네 가지를 갖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요것도 이대로면 안 맞죠, 이게? 안 맞죠? 보편적 읽기하고 문장 읽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 요거를 다시 보편적 읽기의 대립 단어는 뭐예요? 보편의 대립. 보편의 쌍벽. 특별한. 네, 특별한. 오, 드디어. 나왔죠? 자, 이제 글로 만들어 볼까요? 인간은 읽으면서 산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읽기가 있는데 인간의 특별한 읽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장 읽기다. 그럼 이 다음 이야기가 왜 문장이 특별한 읽기냐라고 다음 이야기는 당연히 왜 특별한데 라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두 번째 단락은 특별한 읽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설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지문을 가지고 제가 설계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작업을 딱 한 달만 훈련받잖아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럼 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다 배우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이 과제의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용. 자, 이게 한 단락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먼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계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거 보셨죠? 이렇게 보편적 읽기를 제목을 먼저 빼냈고 그 다음에 제목 하위로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제목을 뺐고 그 다음에 이걸 모았다가 이걸 다시 분류해서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 있죠? 지금 제가 기술적인 것은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설계입니다. 자, 가봅시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엄마는 이래서 왔고 아빠는 이래서 왔고 형은 이래서 왔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통일해 봅시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김포 왔고 서울역에 왔고 강남에 왔습니다. 어디 왔다고 그래야 돼요? 한국에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서 왔어요? 베이징, 일본, 부산, 여기는 인천에서. 어디서 왔다고 그래야 돼요? 아시아죠? 예. 아시아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왔어요? 건강회복, 의사문제, 수능시험, 병원 치료. 예, 각자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엄마, 아빠, 이거는 우리 가족.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제는 우리 가족은 도착했다. 왔다라고 해도 되죠. 왔다. 어디에? 한국에. 어디서? 아시아에서. 왜요?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뭘 타고요? 모든 교통 수단을 활용하여 아시아에서 어디까지 왔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계를 들어갑니다. 먼저 설계하려면 제일 먼저
상위 주제가 필요해요. 한국에 온 우리 가족. 자, 이제 뭐가 궁금해요? 왜 왔니? 어떻게 왔니? 누구하고 왔니? 뭐 때문에 왔니? 궁금하죠? 야, 자, 왜 왔니? 귀국, 귀국이 엄청 넣고, 한국에 온 이유. 그러니까, 방문, 이유. 그 다음에, 방문, 방법. 이건 교통수단 활용이니까, 방문, 교통수단. 그 다음에, 방문 대상, 그 다음에 방문 지역.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또 있나요? 아시아에서 방문 지역은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건 만들어 놓은 글이라서, 일부러 이걸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글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글이 조금 까다로워지면 이건 아주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추론이니까 넘어가고요. 4번. 지난번에 이거 같이 해봤었죠? 강연회에서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안 했구나. 자, 보세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어떻게 설치하냐면, 먼저 주제를 찾습니다. 주제 문장입니다. 조금 전처럼 이렇게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거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제문을 찾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줄 테니까요. 먼저 주제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제 파악만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틀리면 설계는 땡땡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우리 가족은 왔다. 어디에? 한국에. 어디서? 아시아에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어로 바꾸면 뒤에 서술하고 동사하고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만 주 앞으로 돌리면 핵심어가 됩니다. 한국에 온 우리 가족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다양한 교통선, 이건 이제 적을 필요가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뽑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두 사람씩 제가 이 주제를, 이 내용을 스카이프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컴퓨터를 손을 대지 마시고요. 손을 대지 마시고 글만 보고 둘이서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주제가 뭔 것 같아. 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주제가 이건 것 같아. 왜냐하면 하고 근거를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근거를 제시 못하는 주제문은 그건 느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십시오. 자, 내가 볼 때는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고 둘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서로서로 왔다 갔다가 말로만 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합의가 끝났어. 합의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합의된 내용을 그냥 기록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토익 토론 방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걸 보고 할 때는요,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이 부분을 보니까 그렇고 이 부분이 이러니까 나는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서로 두 사람이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합의 끝. 그러면 그때 기록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같이 하실래요? 네. 이쪽 이동을 해서 말로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5분 주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정확합니다. 정확성입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분리사주를 끝내서 하나 있어요. 문제 출제? 참고로 잠깐 그대로 멈춰라. 모든 주제문은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주어가 두 개에 대해서도 안 되고 딱 하나야 되고 동사도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이 됐을 때 100점이나 90점이나 80점이나 그대로 나옵니다. 네. 자, 잘하세요.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엇만 하는 것을 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전적인 경험 면책을 공감해. 그럼 저 이게 나는 궁금해. 이거 안 보고 있어. 그럼 그건 또야. 하나 사례 말합니다. 자, 그대로 멈춰라. 방금 이제 한 팀에서 사교육 경감 정책을 공략했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안 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해. 뭐가 궁금할까요? 도대체 뭐지?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럼 또 대답해야 돼. 그럼 여러분 불완전한 주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뭐가 궁금해? 이제 답변하는 거. 왜 했는데? 또 궁금해. 또 답변해야 돼. 그럼 여러분 주제가 지금 잘못 특징이에요. 다 들으셔야 돼요. 네. 이 문장만 말하면 그냥 더 모를 게 없어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면 제가 이것을 합의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문장으로 자, 합의가 끝났으면 합의 끝난 팀은요 여기다가 주제문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주제문을 기록을 하시고요. 기록한 주제문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넣냐면 두 분 그 이름 있죠? 두 분 고덕남 교장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신유식 이렇게 하고 가로친 다음에 주제문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아니 넣으면 안 돼요. 다른 팀이 보니까 엔터 치지 말고 이따가 제가 제출하라고 하면 한꺼번에 딱 때리면 다 같이 넘어옵니다. 자, 선생님 두분 대신해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면 돼요. 앞이 안 됐어요. 문장 좀. 네? 여기다 놓고 쓰는 아, 우리 여기가 이분 걸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여기 메시지를 써보세요. 아, 써보세요. 저한테 보내보세요. 저한테. 네. 지금 넘어가 버렸죠. 네. 나한테 어떤 괜찮은데. 이거 할 때 한번 누르면 특별법인데 공교에서 특별법인데 예, 지금 길이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이 아무튼 다 들어가도 문장이 문제없이 기술이 돼야 되고, 다 넣는다는 말이 원문으로는 예, 다른 말로 대치해서 추기하기 위해서. 자, 이번엔 처음이니까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안 해보신 분은 정말 어려웁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대로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 지금 현재까지 완성된 거. 엔터는 치지 마시고, 엔터는 치지 마시고, 뒤로 치시면 돼요. 저한테 보냈죠? 아, 그럼 아, 그러면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저한테. 그러면 엔터 쳐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본 건데요. 됐어요? 그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여기 플러스하고 다양하게 저한테 보내주세요. 복사해. 아니 그냥 여기다 보내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다 여기 메시지 다양한 자, 갑니다. 이제 평가 들어갑니다. 다 보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던 거 그대로 멈춰 주시고요. 예, 손을 놔 주십시오. 손을 놔 주시고. 자, 먼저 이쪽 팀입니다. 이은주 조연수님 팀. 자, 먼저 보기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와, 정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얘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개념, 이해를 못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내는 게 결국 이제 공부한다는 뜻인데요.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글을 가지고 다루니까 혹시 국어교육이라고 생각되신 분이 있으면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인지교육이에요. 인지교육이라는 말은 이 속에 있는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파악한다는 건데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넘어서서는 듣기가 있고 영상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인데 우선은 지금 쉽게 글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렇게 접근합니다. 제일 먼저 이 글 속에서 주어가 뭐지? 라고 묻습니다. 그럼 주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자, 먼저 제정하여. 그럼 주어가 없죠, 여기는. 그럼 여기 제정했다는 말은 앞에 뭔 주어가 하나 숨겨져 있네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데가 어디죠? 국회. 예.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정해서 공약했다라는 말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공약은 누가 또 해요? 주로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 쪽이죠? 예. 교육위원회. 예. 그럼 뭐 교육부에서 할 수도 있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죠. 그럼 그냥 정부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다 포함되죠. 네, 그럼 정부는 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정부는 주어 안 쓰신 분은 오늘 이제 전부 나가요. 자, 그럼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가 동사를 찾아요. 그럼 여기서는 동사가 보세요. 제정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제정했다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진 문제 출지 금지했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치했다. 그 다음에 추진했다. 무상화하겠다. 공약했다가 있습니다.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주어도 마찬가지지만 주어도 여러 개가 나오면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 나오면 뭘 써야 돼요? 서울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포함되죠. 예, 이런 것처럼 동사도 마찬가지로 자 공약했다고 제정했다라는 거는 어느 게 후순위예요. 그렇죠? 제정해서 공약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은 공약 이전의 액션이 된 말이에요. 이렇게 논리적 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출제를 금지한다. 이거는 제정하다하고 어떤 관계예요? 아니죠. 금지하는 것을 제정하는 거지. 금지하는 것을 제정하는 거지. 금지하겠다고 제정하겠죠, 이거죠. 그 제정한 걸 공약하는 거지. 논리적 순위, 논리적 순서예요. 금지하는 내용이 제정하는. 그렇죠. 금지하는 내용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금지하는 것을 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그럼 모든 동사가 다 하나의 논리적 관계 안에서 쫙 컨셉이 잡히면서 상위, 하위, 순위 관계에서 마지막 동사가 총포괄 동사가 나와요.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는 공약했다가 주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약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하다하고 금지하다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개념이죠. 예, 동류 개념이야.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제정하다고, 그 다음에 추진하다는 또 어떤 거예요? 그쵸? 추진하고 추진하고 무상화하다라는 거를 제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금지하고 조치하고 같은 레벨에 속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머릿속에서 전부 하나의 그 어휘의 개념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심층 언어학 촘스키의 심층 언어하고 비슷합니다. 이 지금 구조 자체가 언어가 뭘로 바뀌고 있어요? 기호로 바뀌고 있고 기호가 논리적 체계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서 새 나가니 얼마나 애들이 정말 수하고 체계가 달라지겠어요. 자, 그러면 정부는 관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만 뭐가 궁금하세요? 그렇죠, 무엇을이죠. 자, 뭘 공약했어요? 이제 뭘 찾아내세요? 정책으로 이걸 제정했죠. 그러면 정책하고 제정은 어느 게 더 후순위예요? 제정이 후순위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되겠죠. 특별법이 이걸 포괄하죠. 예. 그 다음에 다시 학교 시험과 대학 입시 시험의 교육의 문제 출제 요거는 어디에 속해요? 특별법에 들어가죠. 여기에 방과 후 추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특별법에 들어가죠. 제일 큰 개념은 특별법이네. 그러면 여기가 특별법을 공약한 거예요. 예. 예. 자, 여기에 이제 순위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공약을 찾아내고 두 번째 정부를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 특별법. 이게 순서라고 합니다. 이걸 인지순서라고 해요. 이제 인지순서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뭐가 궁금하세요? 정부 특별법 공약했대. 뭐지 하고 왜지? 왜 공약했지? 둘이죠. 자, 그러면 특별법은 있으니까 왜부터 먼저 하면 되겠죠? 자, 왜는 뭐예요? 왜 했어요? 그렇죠. 경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주어로 뽑았어요. 이건 이유예요, 이유.
이제 이거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도 잘못 쓴 거예요.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법이 있는데, 예, 이미 법이 있고 이 법이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건 경감 목적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게 4번이죠. 자, 이제 궁금한 건 더 궁금한 건 뭐죠? 특별법이 뭐지? 궁금하죠? 자, 특별법 봅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걸 그냥 하나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다 두 가지를 써주면 돼요. 두 가지면 첫 번째가 이게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게 무엇에 대한 정책이에요, 이게? 학교에 관한 정책이에요. 시험에 관한 정책이에요. 뭐 문제 출제 정책이에요. 시험이죠. 예. 자, 시험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다 시험 정책으로 하니까 너무 크잖아요. 또 묻잖아요. 시험 정책과 두 번째는 뭐예요? 쉽잖아요. 이거는 방과 후 정책이 이건 쉽네. 에 대한 특별법을 이렇게 이리 됐는데 사람들이 또 묻죠. 이러면 뭘 물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봤을 때 시험 정책 어떤 정책 이렇게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여러분 또 설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시험에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금지. 여기 핵심이네. 위반시 조처하는 거니까 핵심은 교과내. 그렇죠. 교과내 시험 정책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앞에다가 수식어로 교과내 시험 정책. 그러면 이제 교과내 정책이구나. 그럼 정책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 문제 출제하겠다, 금지하겠다니까 정책이고 위반시 분리까지도 정책 속에 들어가죠. 모든 정책에는 분리 정책이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인데 학교별 다양화하고 학교별 무상화. 이것도 어떻게 해? 방과후 정책인데 무상화 다양화 이거 사과배감인데 이거 합쳐서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할까요? 무상화 다양화 묶어서 활성화 누구예요? 누가 하죠? 화이팅! 활성화. 뛰어나요? 그죠? 무상화, 다양화, 활성화 정책이잖아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과 후 활성화 정책. 예. 이러면 아주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더 물을 수 있어. 활성화 어떤 정책인데? 그럼 무상화, 다양화 그때 넣어주면 되죠.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제가 설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계합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바꿉니다. 이걸 포함할 수 있는 최종 대박. 예, 그러니까 최종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뭐죠? 특별법 공약 그러죠? 특별법 공약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는 머릿속에서 이 특별법 공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뭐가 궁금해요? 자, 첫째. 누가 했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왜 했냐? 예. 언제 했냐? 어떻게 했냐? 다 궁금한데 언제 어떻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것만 정리한다면 자, 공약 주체. 그 다음에 공약 이유. 공약 내용. 자, 다 나왔죠? 예.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네요. 공약 이유는요? 사교육비 경감. 자, 공약 내용은 둘로 나눠지네요. 하나는 그쵸. 교과내 시험 정책. 두 번째 방과 후 활성 대안 정책.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교과내 시험 정책은 다시 먼저 대상이 아니 저기 학교 시험과 고교 대학 입시 시험이네요. 예, 그러면 학교 시험 그 다음에 고교 대학이니까 그냥 합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교 대학 입시니까 그냥 합쳐서 입시 시험이네요. 예. 자, 입시 시험은 다시 고교 시험 그 다음에 대학 시험.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교육과정 넘어서는 문제 출제 금지. 정책이 교과내 문제 출제죠. 출제.
두 번째, 강력 위반시 불이익. 위반. 예. 위반시 불이익 조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이게. 이거 뭐 완전히 이거 엉망으로 흩어졌잖아요. 이대로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묶어서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이니까 대상이죠. 그래서 둘을 묶으면 대상은 학교하고 입시시험에 대한 대상이고, 이 두 개는 정책이죠. 운영이죠, 운영. 운영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방과 활성화 정책을 정리해보니까 활성 정책이 첫째가 예, 다양화네요. 다양화, 하나는 무상화. 다양화는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네요. 예. 학교별 다양화. 모든 학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무상화는 초등학교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예요? 학교 프로그램이네. 프로그램이 여기 없죠. 그러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안 맞죠? 그러니 프로그램을 활성 정책의 내용. 이 두 개는 방안. 정책 방안.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설계? 이걸 그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 정말 무슨 소리가 이걸 그대로 놓고 앞에 설명을 하면 엄청난 방해가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인포그래프로 바꾸면 그야말로 그래픽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설계. 논리적 오류가 단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에서 상호관계에 오류가 없어요. 이러면 이게 뭐라고 해요? 재화라고 합니다. 마인드맵으로 정보를 만들어 갈 때요,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단 하나도 쓸모가 없어져요. 차라리 글을 쓰면요, 후에라도 읽고라도 남기죠. 자, 이거 글로 한번 써볼게요. 재밌습니다. 자, 갑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자, 이걸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약 방안으로 교권의 시험 정책과 방과 후 정책을 제시했다. 교권의 시험은 주로 학교와 입시 시험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은 교권의 출제를 하되 위반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했다. 방과 후 활성화 정책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무상화를 지원한다. 다양화는 모든 학교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무상화는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자, 지금 이것만 보고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이 글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내용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내용, 핵심 똑같죠? 문장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죠. 예.
그렇지만 어느 게 더 쉽게 보입니까? 우리가 쓴 게 훨씬 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설계의 힘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이것은 마지막에 이걸 요약이라고 합니다. 방금 한 거를 요약해서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설계하는 것을 한번 오늘 처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홈워크입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분 과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과제 많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벌써 겁먹었어. 여기 교사 연수라고 보이나요? 교사 연수. 어디지? 실무.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번에는 스카이프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카이프에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먼저 이제 보통 이렇게 학습 평가에서 발견사항, 두 번째 질문사항, 그 다음에 소감사항, 이렇게 세 가로 나눕니다. 발견사항은 새롭게 알게 된 것. 오늘 하루 공부 중에 어제 오늘 합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합쳐서 새롭게 알게 된 것. 항목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노벨상의 분석 결과 해가지고 노벨상 분석을 통해 유대인 교육의 탁월성을 알게 된, 탁월성을 발견.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예. 그래서 서양 교육의 70배 이상이 된다는 거를 발견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발견한 내용을 어제 오늘 걸 전부 뒤집어 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망각곡선이 누가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 하루 지나면 몇 프로죠? 80% 사라집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더 보고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보면 80%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지식은, 기존 지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 배운 지식이 80%가 사라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이걸 시키십시오. 그날 학습 끝나면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5분, 10분 안에 오늘 새로 배운 거, 내가 새롭게 안 거를 꼭 정리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정리한 걸 제출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간에 수업할 때 꼭 얘들이 제출한 거 발견사항을 한 번만 쫙 훑어주세요. 그러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거를 최대한 많이 적으십시오. 최대한 많이란 말은 진짜로 새롭게 안 걸 적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때도 꼭 제목을 적고 뒤에다가 설명을 적고, 요게 요약, 요게 설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질문사항은 이제 첫째,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문제 발견, 그 다음에 하위 요소, 그 다음에 추론 요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소감사항은 자유롭습니다. 이걸 토대로 깨달은 점, 보통 깨달은 점, 두 번째
계획, 각오. 그 다음에 전달 계획, 전달, 자기화 훈련, 뭐 등등. 자기화 훈련 빼도 되겠네요. 일단 두 가지만 하세요. 깨달은 점, 계획, 각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것만 하고요. 하나 더 주면 너무 힘들겠죠? 와, 이거 힘들다고 그러죠. 네, 다음 학습할 때 이제 그 인지기술 훈련할 때 오늘은 기술은 사실 자세히 안 배웠거든요.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부터 트리키 문법부터 기술이 들어가요. 오늘은 제가 실제적으로 지문을 놓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하면서 되게 힘들었죠. 예. 설계까지 들어갔더라면 저 설계 나오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예, 여러분 실력이야 뭐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못할 리는 없고 안 해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정보 설계 기술까지 넘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마 멋진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카이프에 집에 가서 스카이프 접속하면 그냥 제 그 사이트로 넘어오는데 그냥 이것은 여러분이 뭐 봐도 되니까 여러분 여기로 여기 문호금초 교사연수 스마트 학습실 있죠? 여기다 그냥 올려주세요. 왜냐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느꼈는지 뭘 발견해서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집에 가서 여러분 여기 스카이프 접속하면 여기에 뜨거든요. 그럼 갖다가 접속만 해서 올려주시면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쉬고 다음 주에 저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괜찮습니다. 예.